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일상공간의 이승혜 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일상공간에서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아파트 현장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 33평의 아파트예요. 여기가 20년 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공간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집은 변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고민이 많으시던데요. 이번 고객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 일상공간이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객님의 고민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좁은 주방, 두 번째, 부족한 수납 공간, 그리고 단열과 누수였는데요. 첫 번째 고민, 좁은 주방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좁은 주방입니다. 여기가 기존의 주방이었던 곳인데요. 투베이 주방이 원래 좁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특히나 더 좁더라고요. 보시면 요즘 쓰는 포도어 냉장고 하나 들어가면은 공간이 꽉 차서 식탁 놓을 공간도 없이 그렇게 너무 작았는데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어기, 요즘 점점 쓰는 가전들은 많아지는데 좁은 주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게다가 고객님께서는 남편분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술도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와 고객님이 머리를 맞댄 결과 주방과 거실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바뀐 주방의 모습입니다. 집 아른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상부장 없이 여기 아일랜드 싱크대를 배치를 했어요. 이 앞으로는 식탁까지 두어서 여기는 주방 겸 다이닝 공간이 될 거예요. 탁 트인 시야와 그리고 고객님 취향에 맞춘 싱크대의 색상으로 고객님이 제일 만족하시는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천정에 보시는 실링팬도 동일하게 화이트 오크 톤을 유지해서 고급 리조트의 키친 같은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은 가사 작업을 하는 곳이죠. 내가 어떤 가전을 쓸지 그리고 나의 동선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 싱크대를 설계하셔야 돼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저기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인덕션, 개수대 모두 사용자를 생각해서 설계된 싱크대입니다. 이쪽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씻고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선, 일자로 끝나는 동선을 만들어낸 싱크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이 후드가 지금 탄소 필터 후드로 위치가 자유로운 걸로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제품이 아니라면은 배기관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부장을 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미적인 것과 공간을 모두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쪽같이 두 공간이 바뀌었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주방이라는 곳은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없이 하려면은 대대적인 수도 공사를 진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의 수도 설비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공동배관에서 세대로 들어온 물이 필요한 곳으로 주방, 뒷베란다, 세탁실, 화장실, 앞베란다로 가는데요. 여기 현장에서는 주방과 뒷베란다로 가는 물길을 막고 안방 화장실로부터 냉수 온수관을 연결해서 앞베란다를 지나 주방까지 뺐습니다. 배수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방에서 사용된 물은 배수관을 타고 가서 화장실을 통해 공동 하수로 나갑니다. 혹시라도 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전후로 누수 검사를 철저하게 했고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고민은 수납 공간의 부족이었어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수납 공간이 적절하게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꼭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될 게 이 수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그 수납 계획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새로운 주방을 보시면 냉장고 양 옆으로 천정까지 꽉 채워서 수납장을 짜 넣었어요. 소형 가전도 들어가고 크고 작은 생활용품, 소모품들이 수납될 수 있는 곳입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통해 생긴 추가적인 공간에서 샤시 아래로 쭉 수납장을 채웠어요. 벽을 거의 수납장으로 채웠는데 화이트 장이고 그리고 워낙 넓은 곳이어서 답답한 느낌은 없네요. 안방에도 붙박이장을 짜 넣었는데요. 고객님 생활 패턴과 수납 습관에 맞춰서 이 안쪽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옷을 넣을 수 있는 행거 배치를 했고요. 고객님이 수시로 옷을 꺼내 입으실 수 있게 행거 또 하나를 오픈장 형태로 배치를 했어요. 이 옆은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짜 넣어서 이렇게 한 벽을 채우는 붙박이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이 수납장은 옷을 수납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앞에 있는 침대 수면 공간과 분리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는 저 문이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요? 보통 안방 화장실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4인 가족이시고 온 가족이 화장실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더 부족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자는 계획하에 이곳을 팬트리룸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물을 쓰던 곳이어서 철저하게 방수를 했고요. 벽을 깨끗하게 마감해서 시스템 행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팬트리룸이 완성되었어요. 두 아드님의 방에도 각자의 물건의 종류와 수납 패턴에 따라 붙박이장을 짜 넣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고민, 단열과 누수입니다. 이 아파트가 25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고객님 댁이 25층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끝에 위치한 세대였고요. 보통 이 끝집들이 많이 춥다고들 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아파트 중간에 있는 집들은 양옆과 위아랫집의 온기가 전해져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집은 바깥 기온이 그대로 전해져서 상대적으로 겨울에 더 추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더 필요했던 현장이었어요. 역시나 철거를 하고 보니까 바닥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단열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결로라는 물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물방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피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만큼 단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단열재를 넣어서 보강하는 단열 공사를 했고요. 20년 된 샤시도 교체를 해서 기밀성 있는 샤시로 바꿨습니다. 결론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등의 습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단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누수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공사를 통해서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 누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사 진행하기 앞서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사 후에도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누수 검사를 앞뒤로 2번 했고요.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객님의 세 번째 고민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방에 대한 고민, 수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단열과 누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현장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테리어 계획에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테리어를 할 때 타일이나 도배 같은 마감지부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나의 동선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